이번에 영끌에서 집을 마련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2030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답니다. 진짜로 현실적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집을 8억짜리 집을 사는데 5억을 대출했습니다. 근데 그 5억이 전부 다 주담대가 아니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일부, 마이너 대출, 보험약관 대출, 뭐 땡길 수 있는 땡거는 땡길 수 있는 돈은 속된 말로 영까지 다 끌어모아서 산 거죠. 5억을 대출했는데 이자가 얼마였냐? 처음 시작할 때 150이었습니다. 지금은요. 250만원, 300만원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얘기는 그게 끝이 아니라 내 이맘때가 되고 또 그 다음이 되면 이자만 400만원, 500만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럴까? 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이게 별일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연끌까지 해서 마련한 집이 언제든지 그들의 삶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악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절대로 수월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4.0을 만들었습니다. 12월 달에 4.75, 아무리 최소로 봐도 4.5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4.5에서 4.75까지 간다라고 봐야 맞습니다. 내년은요. 내년 2월달, 3월달 되면 또 금리 올립니다. 미국은 내년 1분기쯤에 기준금리를 한 5%에서 5.5% 사이를 찍습니다. 내년 2, 3, 4분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5%, 7%, 심한 경우에 8%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요? 한국 미치는 거죠. 한국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수월한 상황이 못 됩니다. 이미 가계부채가 1900조인데 1900조에서 전세금까지 다 포함하면 부채는 얼마입니까? 정부부채, 기업부채 다 포함하면 5200조, 5500조를 얘기하는 게 지금입니다. 빚부담 때문에 취약증으로 전락한 2030들, 청년과 노년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빚폭탄을 안고 쓰러지는 4050들, 은퇴와 함께 파산절벽에 내몰리는 6070들, 전 세대가 전부 다 힘들죠. 2030들은 한때는 통합개미운동이라 이러면서 주식에 뛰어들었고요. 나중에는 연끌해가지고 또 부동산을 사고 했습니다. 마이너 통장 신용대출, 비상금 대출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투자금 늘렸는데 1, 2억을 손해본 상황이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답니다. 미친듯이 빚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빚이 쌓이니까 이제는 결혼을 못하는 거죠. 연끌해가지고 지금은 배달 아르바이트하고 대리기사하고 미친듯이 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삽니까? 그냥 씁쓸하게 그냥 복권 사면서 그냥 그걸로 희망을 달래는 거죠. 참 충격입니다. 주식, 코인, 연끌 이래저래 참 쉽지 않은 거죠. 누가 이렇게 빚쟁이로 전락시켰습니까? 기득권들이 저렇게 빚내서 살아도 괜찮다라고 떠벌리면서 막장 짓을 했다라는 거죠. 저렇게 투자가 실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도 날아가고 빚이 쌓이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멘붕이 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고요. 과연 버티겠습니까? 삶이 버텨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멀쩡히 직장 다니는 사람도 저런 상황에 내몰리면 사람이 위축되고 수그러 들어가지고 아마 멘탈이 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밀려나기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인생이 절망으로 추락한다라는 거죠. 충격이죠. 미친듯이 일해야 되는 거죠. 참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평일 저녁에 대리운전하고 주말에 또 배달 알바하고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미친듯이 일해가지고 빚을 갚아가는 청년들이 많더라는 거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놔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겠냐라는 거죠. 제가 어제 블라인드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모가 진 빚을 떠안는 자식이 미친듯이 일해서 빚을 갚아가는 모습들. 예전에 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승용 씨라고 하는데 무려 10여 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7개, 8개 하면서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자면서 3억 5천만 원의 빚을 갚은 이야기입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분이 살아가면서 몸소 내보여준 산 증인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2030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충격이죠, 충격. 잘 돼 보겠다고 투자했는데 실패하고 망가진 거다.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냐라는 거죠. 어두운 터널들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2030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충격이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떨지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30들의 부채가 늘어난 기폭제가 아이러니하게 주식시장이 화랑을 맞으면서 작년에 정시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했답니다. 3,300선도 넘었었죠. 유동성이 넘쳐났었죠. 근데 그 당시 많은 이들이 빚을 냈다라는 거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래프톤 등 대기업들이 기업 공개 IPO 하면서 개인 투자자 자금이 대거 정시로 몰렸답니다. 충격적인 건 작년 공모주에 대한 2030의 1인당 청약 금액이 2억 6,700만 원이었답니다. 대단하죠. 뭐겠습니까? 이 전부 다. 상당 부분이 대출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대출을 해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나중에는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내려가면서 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았다라는 거죠. 연 3%로 2억원을 빌린 경우 이자가 50만원이었지만 이제 이자가 7%가 되니까 117만원, 거의 한 120만원이 되는 거죠. 작년 기준에 20대 월 평균 소득이 221만원이랍니다. 30대는 335만원이랍니다. 근데 이자를 120만원 내면 소득의 3분의 1을, 소득의 절반을 이자로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의 계산인데요. 이게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7%가 아니라 10%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가 되면 그냥 120만원이 아니라 한 160만원 되는 거죠. 10%가 되면. 그러면 월 소득의 거의 한 8, 90%, 한 6, 70%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나중에 14% 되면요. 그냥 번 소득 전체를 이자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자는 계속 오른다 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계속 올리고 한국은 한국대로 아마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금리를 계속 올릴 거다라는 거죠. 연끌하고 비트한 사람들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진다. 인생이 하층민으로 무너진다,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